오늘은 지오메트리 파트를 조금 찾아볼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스 3D는 첫 번째는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박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위드라든지 랭센이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세그먼트가 나와요. 여기 엣지 페이스로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놓으면 이렇게 중간 단계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스케치업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면의 중간 단계들이 이렇게 들어갔었죠. 바로 그런 중간 단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그거죠. 세그먼트가 많으면 뭐가 좋은데요? 박스면 세그먼트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세그먼트가 많다는 이야기는 면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맥스가 계산해야 될 면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컴퓨터가 느려지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세그먼트가 많아지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 얘를 수정할 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디파이로 가면 여기에 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밴드가 구부리기입니다. 구부리기. 자, 앵글을 주면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밴드예요. 앵글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디렉션, 그럼 이건 방향이니까, 이렇게 방향이니까, 다이렉션은 방향이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자,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만약에 이 세그먼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그먼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세그먼트의 숫자를 줄여보죠. 각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세그먼트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밴드가 안 되는 거죠. 세그먼트의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밴드가 아주 부드럽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곡면을 만들 때 그러면 세그먼트를 많이 줘야 되나요? 적게 줘야 되나요? 아니요, 적당히 주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그 적당히가 몇 개일까요? 한 6개 정도가 적당히가 됩니다. 맥스에서 적당히 세그먼트를 주세요 그러면 다 6개예요. 기본값 6개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네. 자, 우리 서클을 한번 그려볼까요? 쉐입에 서클을 그려보시면요, 이 서클에 세그먼트가 있어요. 자, 파라메틱, 이건 반지름이고, 인터폴레이션, 고정입니다. 인터폴레이션에 보면 스텝이 6개가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구부러져 있죠? 이 구부러진 단계, 이 한 개를 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 개를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3D로 넘어가면 얘가 세그먼트가 돼요. 그리고 개수가 몇 개로 돼 있어요? 6개로 돼 있습니다. 줄이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하면 맥스에서 곡면을 이루는 적당한 세그먼트의 개수 또는 적당한 스텝의 개수는 6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적당한 세그먼트가 필요한데, 적당한 단계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 몇 개 주시면 돼요? 6개 주면, 이렇게 6개를 주시면 6개 주면 돼요. 그러면 적당히 만들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밴드를 지울 거예요. 선택하고 여기 휴지통 보이시죠? 얘 누르면 돼요. 자, 박스도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랭스를 0으로 바꿀 거예요. 랭스를 0으로 바꿨습니다. 위드는 그냥 냅둬보죠. 스텝은 좀 많이 줄 거예요. 높이는 좀 많이 주고요. 스텝도 많이 줄 겁니다. 여기 세그먼트 많이 줬어요. 이거 많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레틱이라는 게 있어요. 라틱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 넣어 보시죠. 요 라틱스네요. 레틱스는 여기 보시면 격자인데 스트럭처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요 구조물의 라디어스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입니다. 중간 단계가 지금 보시면 세그먼트 많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세그먼트 뭐 적당히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사이드 원형의 개수입니다. 뭐 적당히, 어차피 조그맣게 해서 처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있네요. 조인트 라디어스, 그 다음 세그먼트를 넉넉하게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조절해서 사다리를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트위스트가 있어요.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를 쓰시면 되는데 이 중에 앵글 넣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DNA 구조를, DNA인가요? 네, 이런 구조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맥스는 명령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콘이 있네요. 드래그 하시고 높이 지정하고 클릭해 주시면 콘이 만들어지네요. 허미스피어라고 하네요. 허미스피어. 자, 10분 쉬었다 하죠.
5번 출구입니다.
이렇게 길지? 좀 솔직할 것 같았어. 그게 쫓아가고, 그래. 여기서 썼어. 지금 쓰라고 항상 이것도 양심 있어? 여기서 써.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보시죠. 이 반구에서는 이 스쿼시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지오스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구슬입니다. 세그먼트 수를 줄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테라, 옥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미스피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베이스 피봇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다 한번 해보시죠. 차이가 뭘까요? 구슬을 만든, 즉 이 구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차이 눈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 구슬은 우리가 지구본 만들듯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본 만들듯이.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면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면의 크기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요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은요, 서울랜드 입장하고 나면 그 중앙광장 쭉 가면 큰 공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기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에 대한 모형을 만들 때는 이 왼쪽 걸로는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공의 모양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오른쪽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네요. 네, 원기둥. 그리고 뭐 반지름, 높이 세그먼트. 여기는 좀 특이하게 캡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캡이 모자죠. 뚜껑으로 의역하면 되고, 이렇게 뚜껑에 대한 세그먼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네, 이거 사이드를 제가 4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를 빼버리면 이거 사각기둥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서로 도형과 도형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피라미드 있네요. 피라미드요. 이런 피라미드도 있고, 티팟, 주전자도 있고, 플랜, 평면도 있고, 텍스트 플러스 문자네요. 이렇게 문자도 있고, 이 문자가요, 쉐입에도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쉐입에도 있고, 여기 3D에도 있고, 이건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어디로 가냐면 쉐입으로 갑니다. 제가 그때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섹션이에요. 섹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면이란 뜻입니다. 단면이요. 제가 주전자 띄워놨죠? 자, 프론트에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봅니다. 창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앞쪽에 있네요. 제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뒤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또는 핑크색이나, 제가 색상을 바꿀 때마다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쉐입 버튼을 누르면 쉐입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름을 주전자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별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전자 단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섹션입니다. 지금 있는 이 단면판과 얘가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위치들이 있겠죠. 지금 탑뷰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이 위치의 단면을 그린 겁니다. 단면 그리기예요. 자, Select by Name이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게 Select by Name이에요. 단축키가 H입니다.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H키 누르면요, 이렇게 Select from Scene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선택하고 OK 누르면 바로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입니다. 이 지오메트리는요, 이 아래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익스텐드 프리미티브는 프리미티브가 기초 도형이니까 얘는 확장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헤드라, 너트, 그 다음 챔퍼 박스,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없는데요. 여기 패밀리 타입이 있습니다. 패밀리 타입을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PQ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P도 P하고 Q하고 조절해 주시면 0.5 정도 되려나? 아니네. 0.3 0.4 네. 축구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보면은 토러스 넛인데 이건 매듭이에요. 넛이 매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듭을 만들 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매듭이 필요할 때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전체 크기라든지 사이드라든지 매듭의 모습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의 매듭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챔퍼 박스는 여기서 이렇게 잘 표시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챔퍼 박스에 보시면은 여기 필렛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필렛 값을 주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네, 챔퍼 박스예요. 그리고 여기 챔퍼 세그먼트를 줄여보세요. 그러면 챔퍼링 된 부분도 나옵니다. 필렛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필렛 세그먼트를 적게 주면 각진 챔퍼링이 됩니다. 똑같이 챔퍼 실린더도 있습니다. 드래그, 높이, 그 다음에 챔퍼 값인데 챔퍼 값이 안 들어가요. 한 번 더 그냥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필렛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필렛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 여기가 부드럽게, 필렛 세그먼트를 안 주면 챔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챔퍼 박스나 챔퍼 실린더는 바닥, 높이, 그 다음에 필렛 값이에요. 이렇게 잘 안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위로,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필렛 값이 들어갑니다. 오일 탱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탱크의 깊이까지 이렇게 오일 탱크가 나오고요. 캡슐입니다. 높이, 그 다음에 스핀들, 뭐 여러가지 다양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엘레틱, L자 모양의 구조체 또는 벽체, 그 다음에 젠곤. 젠곤은 정다각형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가지 다각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레틱, 디귿자 모양이죠. 이거 채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링 웨이브, 링인데 이 안쪽에 파도 모양 보이시죠? 얜 저기 호스. 그 다음에 프리즘. 프리즘은 레프트에서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리즘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익스텐드 프리미티브를 지나면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있네요. 이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는 한 두어 개 정도 우리가 여기다 써야 되고요. 하나 해볼까요? 일단 박스 하나 만들고요. 자, 세그먼트 없습니다. 박스 하나 만들고요. 다시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겹쳐지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큰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갑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복합 객체란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우리 요 커넥트도 조금 쓰고요. 그 다음에 쉐입 머지도 조금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프트는 많이 쓸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 불편하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프로커터라든지 불린이 조금 약하니까 프로블린도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불린이나 프로블린이나 똑같아요. 불린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봤었냐면 쉐입에서 봤습니다. 쉐입에서 유니언,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할 때 나왔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서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스플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불린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를 불린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불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A 도형이 먼저 선택된 상태에서 불린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요 밑에 가면 어떤 불린을 할 건지를 결정하면 돼요. 유니언,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저는 뺄 겁니다. 이때 여기 add 오퍼랜드 있죠? 얘를 누른 다음에 B를 클릭하면 쏙 빠지게 됩니다. 여기 오퍼랜드 같은 걸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빼낼 수 있어요. 자, 0프레임에 여기, 10프레임에는 여기, 20프레임에는 여기, 40프레임에는 여기, 60프레임에는 나가고, 다시 70프레임에는 내려오고 100프레임에는 빠지고. 자, 오퍼랜드 레졸루트 놓으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왜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벽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싹 열리는 그런 씬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는 이 정도 봤고요.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지만은 많이 쓰는 게 여기 스프레이나 스노우 정도. 자, 스프레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스프레이가 이렇게 뿌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0프레임부터 시작하니까 뭔가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 분사되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티클이란 뜻은 입자란 뜻이에요. 입자를 활용한 내용들이란 뜻이고요. 이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요, 라이프로 조절을 해요. 뷰포트 카운트, 실제로 보이는 거, 크기, 스피드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이밍 보이시죠? 0프레임부터 시작하고요. 생명은 30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30이라고 넣어놓으면 이미 마이너스 30프레임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프레임일 때도 이미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또 있네요. 바디 오브젝트. 이건 뭘까요? 이건 나중에. 그 다음에 도어라는 게 있네요. 문이네요. 피봇 도어. 높이, 폭, 다시. width, depth, height네요. width, depth, height. width, depth, height. 여기 보시면은요, open이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맨 위에 있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width, depth, height니까 이렇게 쉽게 height, width, depth. 그 다음에 더블 도어 그러면 양개 도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스윙입니다. 바깥쪽 위아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플립 힌지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자, 오픈. 문을 오픈 시키는 거고요. 프레임입니다. 여기 틀에 둘게요. 그 다음에 뎁스에 둘게. 그 다음에 도어 옵셋.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문과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립스네요. 자, 두께, 문의 두께. 그 다음 레일, 틀이죠. 그 다음 바텀 레일, 이렇게 바텀 아랫부분, 이렇게 아랫부분의 레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갔을까요? 네, 이렇게 좌우로. 그 다음에 패널이죠. 수평 수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의 두께를 말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틀의 두께입니다. 그 다음 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고, 글래스 유리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베벨드 그러면 이렇게 베벨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자, 한 번씩 쭉 넣어 보시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게 바로 이 피봇 도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윙 도어도 있고요, 바이폴드도 있습니다. 스윙 도어 어떻게 확인하냐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크리에이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with, depth, height, with, height, depth. with, depth, height.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오픈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스윙 도어죠. 슬라이딩 도어.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창문이죠. 주로 중문에서 많이 쓰죠. 문만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도어가 있으면요, 그 아래 보시면 윈도우도 있어요. 얘는 조금 더 많네요. 위드 뎁 사이트네요. 위드 뎁스 하이트. 그리고 나서 찾아볼 건 네, 오프닝. 자, 위아래로 열리네요. 그 다음에 똑같네요. 위드 뎁스 하이트. 그리고 오픈을 살펴보면 네, 자, 열리는 방향 나와 있고요. 픽스드 고정이네요. with depth height. 얘는 고정 창이니까 열리지 않아요. 피봇이네요. with depth height. 그 다음에 오픈. 그럼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projected with depth height. 오프닝. 그 다음 슬라이딩 with depth height. 그리고 오프닝.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쭉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AEC extend. 여기 보면 나무가 잔뜩 있어요.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들도 만들어 보시죠. 평소에 선택 안 하면 이런 모습이다가 선택을 하면 디테일한 모습으로 싹 바뀝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벽이나 레일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나무만 한번 심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스타이어에서 계단도 여러 가지 계단도 나옵니다. 이 계단도 나오니까 계단도 한번 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피라밋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피라밋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피라밋을 하나 그려 보시죠. 피라밋을 그릴 때는요, 여기 2D, 여기 2.5D 스냅 있죠? 이 스냅을 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피라미드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쭉 크기를 펼쳐 보시면 네, 조금 더 계산하기 쉽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리드에다가 위치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그리드로 해서 여기 X, Y면에 맞추었습니다. 스냅은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스냅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드 포인트나 뭐 퍼펜디큘라나 벌텍스나 면이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드 포인트를 뺐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건 벌텍스하고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만 있습니다. 이렇게 벌텍스 엔드 미드 포인트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케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메이저 라인 여기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자, 라인을 선택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누르고 있으면 2D 스냅이 있고 2.5D 스냅이 있고 3D 스냅이 있습니다. 2D 스냅은 X, Y, Z 면에만 되는 겁니다. X, Y, Z 면에만 돼요. 근데 2.5D 스냅은 X, Y 면이 아닌 곳에서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는 건 X, Y 면에 그려져요. 얘는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2.5D 스냅부터 볼 겁니다. 보시면은요, 자, 제가 보시면 이렇게 스냅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 꼭지점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려지는 건 이 바닥면에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보시면은요, 바닥면에 그려집니다. 스냅은 Z에서 찾는데 그리는 건 XY면에 그려져요.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프론트입니다. 그러면 레프트 뷰니까 여기쯤 만들어지겠네요. 자, 어디 나오나요? 제가 여길 클릭했더니 여기 점을 클릭했더니 오스냅은 여길 찾았는데 그리는 면의 위치는 XY면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2.5D 스냅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3D 스냅은 조금 달라요. 3D 스냅은 말 그대로 3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그대로 잡아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대로 꼭지점을 잡아서 그리는 거 보이시나요? 렌더링을 체크해보면, 자, 그대로 이렇게 3D 면으로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이건 3D 스냅입니다. 3D 스냅은 X, Y, Z 다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그렸던지 간에 X, Y, Z 면에서 찾은 그대로를 그리게 됩니다. 이건 3D 스냅이에요. 2.5D 스냅은 이게 아닌 거예요. 오스냅은 Z면에서 찾지만 그리는 건 X, Y면에 그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2.5D 스냅입니다. 2D 스냅은 또 달라요. 2D 스냅은 오스냅을 찾는 것도 X, Y면에서만 찾고요. 그리는 것도 X, Y면에서만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그려지는 것은요, X, Y면 다 찾고요. X, Y, Z 다 찾고 X, Y면에서 또 똑같이 다 그려집니다. 이상 없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엔드 포인트 못 찾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엔드 포인트 못 찾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여기 면에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지점의 위치는 여기 있죠? Z면에, Z축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못 찾아요. 이건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2D 스냅은 말 그대로 X, Y면에 있는 오스냅만 찾아요. 그러면 이 2D 스냅은 안 쓸 거고 2.5D 스냅이나 3D 스냅을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상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탑뷰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렌슨이 700, 그 다음 위드가 1500, 그 다음 하이트는 30. 그러면 이렇게 상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를 정확하게 700mm까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동 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 타입 인이 나옵니다. 이거 로테이션 누르면 로테이션도 있고요. 스케일 누르면 스케일 값도 들어갑니다. 이거 쓰는 법은 간단해요. 왼쪽은 절대좌표고 오른쪽은 상대좌표입니다. 왼쪽은 절대좌표 앱솔루트 유니트, 오른쪽은 상대좌표 옵셋 스크린. 자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럼 Z축으로 700mm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프론트에서 보면 Y축으로 700mm 올라가는 거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렉탱글, 아니 박스,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랭스는 700mm, 위드 700mm, 그 다음 하이트 제가 20mm 줬습니다. 그러면 오스냅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툴 누르고 3D 스냅에 자, 꼭지점 잡아서 꼭지점으로 이동해주면 위치 맞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선택하고 꼭지점 잡아서 자, 갖다 놓으면 금방 딱 맞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는 거 보이시나요? 스냅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거에 스냅을 이용하시는데 2.5D 스냅 또는 2D 스냅 또는 3D 스냅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쉐입 모드로 들어갈까요? 쉐입으로 들어가면 형태들인 거죠. 우리는 여기 있는 형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모디파이 가서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운트 값을 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토캐드에 보시면 레볼브라는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회전하면서 그 형태를 만드는 도형. 맥스에도 아니면 스케치업에 팔로우미 명령을 보시면 이렇게 원에다 놓고 작업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다 이제 회전하는 도형을 만들 겁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제가 라인으로 그려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니은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론트에서 만드셔야 돼요. 탑뷰 아니고 프론트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반드시 에디트 스플라인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라인으로 그렸으니까 스플라인을 수정할 겁니다. 선택하고 아웃라인을 조금만 줘볼까요? 자, 이렇게 아웃라인을 제가 조금만 줬습니다. 자, 아웃라인도 한번 줘보시죠. 그 다음에는 벌텍스로 가서 리파인을 주도록 하죠. 리파인을 제가 이렇게 2개를 줬습니다. 아니, 총 4개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 2개를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동시키면 이렇게 발통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많이 내리셔도 좋아요. 많이 내려도 좋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조금 내리셔도 좋아요. 여기다가 필렛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필렛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컵을 만들 거예요. 컵이요, 컵.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명령어를 하나 이제 적용해 줄 건데 그 명령어가 뭐냐면 레스라는 명령어입니다. 라틱스 위에 있어요. 레스라는 명령어예요. 얘를 누르면 아주 모양이 요상하게 나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옵션을 보시면 여기 디그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디그리는 회전 각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 각도를 내려버리면 얘가 회전하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내가 그렸던 단면이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디그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 디그리를 보시면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회전하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거 보이시죠? 이때 기준이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점, 바로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자, 회전하는 기준점을 여기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거를 누구로 막느냐면 여기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 있어요. 이거 제가 프론트에서 지금 만들었죠, 그죠? 여기를 보면 X방향, Z방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 X방향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도형의 제일 끝이 여기 있죠. 도형의 최소점, 네, 여기가 미니멈입니다. 그럼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인데 여기가 제일 끝방향, 끝선이죠. 여기가 맥시멈. 자, 요 하얀색 선이 미니멈을 누르면 끝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맥시멈 누르면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보세요. 미니멈. 이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인 거 알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 중에서 이것보다 더 왼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니멈. 자, 이 선보다 더 멀리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맥시멈. 이 미니멈, 맥시멈 개념이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미니멈을 누르고 중심점을 갖다 놓은 다음 그리고 회전을 하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센터는 말 그대로 도형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피봇이라고 했던 우리 이제 처음에 나왔던 우리 이거 미니멈, 맥시멈 이거 건들기 이전에 최소점 있었잖아요. 걔는 이 도형의 중심을 말합니다. 내가 만들었던 최초의 도형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센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미니멈과 맥시멈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전 각도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디렉션 있죠. 다이렉션. X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하겠습니다. Y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Z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회전에 대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Y방향이고 미니멈입니다. 그리고 회전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 더요. 지금 여기 보면 모습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의 단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단면, 요 부분의 단면, 요 부분의 단면, 요 부분의 단면, 요 부분의 단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선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겁니다. 선들이 계속 겹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옵션에 보시면 웨일드 코어라고 하는 옵션 있죠. 웨일드가 용접하다고 코어가 핵심이에요.
중심부입니다. 얘를 눌러주셔야 여기가 깨끗하게 해결이 돼요. 웨일드 코어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요 부분에 이렇게 단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면이 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단면이 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면의 선들이 계속 중첩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이냐면 여기 세그먼트의 개수만큼이요. 지금 16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선들이 16개가 중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스 명령어는 반드시 웨일드 코어를 해주셔야 돼요. 360도. 그러면 자, 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레스는 회전하는 도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컵 같은 류가 레스를 만들 수 있는 명령어들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모양을 내보자고요. 제가 이제 회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돼요.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와인잔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스무스로 놓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역시 조금만. 자, 여기 이렇게 뾰족하지 않으니까 필렛? 굳이 필렛 줘야 되나? 네. 그 다음 베이지어 코너로 그 다음 역시 필렛, 여기도 필렛, 자, 여기도 필렛. 제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레스를 실행합니다. 미니멈이고요. 그러면 와인잔 이쁘게 나온 거 보이시죠? 만들어 보시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 와인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명령어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종 결과물이 아니죠. 그죠? 여기 보시면 show resolute 이 두 번째 아이콘이 최종 결과물 보기 아이콘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수정사항과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모양을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수정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프론트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정사각형이어도 되고 직사각형이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에디트 스플라인을 써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써도 좋고,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쓰는 건 내가 기존에 있던 내용은 다 지워버리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벌텍스 쓰고, 참고로 자, 이 렉탱글은 핸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액자의 틀이 금방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레스. 자, 근데 레스 세그먼트가 16개예요. 그죠? 자, 미니멈으로 놓으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네, 세그먼트를 4개로 놓으면 액자의 기본 틀이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레스에도 서브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엑시스요. 축이요. 이 축을 선택한 다음에 축을 옆으로 밉니다. 그럼 사각형 액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는 미니멈이나 센터나 맥시멈을 썼어요. 맥시멈에서 이렇게 거꾸로 해도 돼요. 이런 액자가 만들어질 테니까. 근데 미니멈으로 해서 이렇게 밀면 내가 회전하는 중심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테이트를 45도 로테이트 하면은 금방 액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옵션이 하나 또 있는데요. 여기 스무스 옵션이 켜져 있을 거예요. 스무스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부드럽게만 보일 겁니다. 각지게 안 보이고. 이 스무스 옵션을 끄면 이렇게 각지게 보일 겁니다. 하나 아쉬운 건 이렇게도 이렇게는 스무스, 이렇게는 각지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에디터블 메시나 에디터블 폴리에서는 가능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뒤로 넘기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요거. 피봇이요, 피봇. 요 피봇이요. 자, 요건 무슨 뜻이라 그랬나요? 첫 번째 이 피봇은. 객체의 각자의 피봇이라고 그랬죠. 요 두 번째는 선택한 거의 중심이라 그랬고요. 얘는요. 화면의 중심이라 그랬죠. 근데 얘네들을 쓴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이랑 같이 쓴다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픽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객체의 중심이요. 이 픽이. 픽을 누른 다음에 큰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큰 원의 중심이 기준이 돼서 얘를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45도. 7개 더. 그러면 금방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로테이트를 할 건데 보통은 이렇게 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화면의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픽을 쓰시면 돼요. 픽을 누르고 큰 원을 클릭하면 이 원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여기서 방금 지정한 서클을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로테이트가 됩니다. 45도에다가 놓고 7개 더 복제. 그러면 한 바퀴가 돌아간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큰 원에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어태치를 눌러버리면 되는 거죠. 어태치 누르려니까 귀찮아요. 어태치 멀티. 어태치 멀티를 누르면 이름이 나오겠죠. 한 번에 끝난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어태치를 누르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태치는 한 번에 하나씩이죠. 근데 어태치 멀티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으로. 그래서 2번부터 9번까지가 지금 조그만 원들이죠.
선택하고 어태치. 한 번에 어태치가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스냅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45도 7개. 자, 선택하고 어태치 멀티플. 그러면 이렇게 금방 어태치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뭘 쓰면 될까요? 유니온을 쓰면 될까요? 서브트랙트를 쓰면 될까요? 자, 서브트랙트. 서브트랙트를 쓰면 네.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나머지 이제 이런 끝에 부분에 필렛 처리를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렛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모양이 조금 더 부드럽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가 지금 이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해야 되잖아요. 돌출을 하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돌출을 해야 돼요. 익스트루드를 쓰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익스트루드를 쓰시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릴 겁니다. 한 10mm만 돌출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벨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고, 다른 하나는 베벨 프로파일을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프로파일 들어보셨나요? 저기 어디지? 경찰청 사람들에 나오는 그 프로파일 말고, 버스나 이런 거 타고 다니다 보면 알루미늄 샤시를 만드는 회사나 공장에 지나가면 거기 프로파일이 나와요. 경로 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릴 겁니다. 라인을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을 하나, 미드 포인트에다 점을 하나 찍도록 하죠. 자, 리파인에서 점 하나 찍고 그 다음 옆으로 살짝 이동시켜 놨습니다. 이건 베이지어입니다. 이건 스무스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 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얘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베벨하고 베벨 프로파일하고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베벨을 눌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라이너 사이드, 커브 사이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스타트 아웃라인, 시작하는 부분에 두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얘는 일단 0. 그 다음에 레벨 1, 첫 번째 레벨에서 자, 아웃사이드 안 줄 겁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데 요만큼 올리고 아웃라인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세 번째 레벨에서 자, 조금 올리고 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각지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요거를 지금 보시면 라이너 사이드라 그랬잖아요. 커브 사이드로 놔버리면 커브 사이드에 세그먼트를 주면 여기가 곡선이 그러니까 곡면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베벨입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끝단에, 그러니까 물체의 모서리 끝부분을 돌출시켜서 내가 아웃사이드를 바깥쪽으로 줘버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돌출시키는 명령어가 베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필렛이나 챔퍼 주는 기능이 베벨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모양이 이제 조금 복잡할 경우, 이렇게 돌출됐을 때 모양이 복잡할 경우는 베벨 프로파일을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베벨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명령어가 무지하게 복잡해요. 이거 무시하고요. 여기 클래식이요. 임프로브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클래식이요. 클래식에 보시면 픽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주면 이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라인을 수정해 볼 겁니다. 베이지요. 그러면 라인이 수정되면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 위에다 올려놓고 자, 리파인 똑같이 스무스로 놨다가 다시 페이지요. 그럼 어떤가요? 모양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단면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단면의 모습이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